기쁜 안보 소식은 신속하게 전해드리고 장병의 가족의 목소리는 따뜻하게 담아드립니다. 깊이 있는 대담 시간이 있어 더욱 좋은 국방 FM이 좋다. 오늘도 함께하시며 좋은 시간 되세요.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국방 FM이 좋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4월 24일 화요일 순서 듣고 계십니다. 조국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바치고 세계 평화를 위해 힘쓰신 분들, 우리는 이런 귀한 분들을 국가유공자라고 합니다. 지금의 우리가 대한민국 땅에서 안정된 삶, 평화의 나날을 보낼 수 있는 건 바로 이런 국가유공자분들의 희생과 공훈이 있었기 때문이죠. 국가 보훈과 안보 결의를 위해 자신의 젊은 날을 희생하신 분들, 이분들의 숭고한 뜻 기억하며 받아들이고 또 튼튼한 국가 안보를 위해서 앞으로 우리는 많은 노력을 해야 될 겁니다. 자, 매주 꼭 만나고 싶은 분들과 귀한 시간을 가져보는 조화진이 만난 사람. 자, 오늘은 국가유공자의 명예를 높여드리고 또 유족에게 자긍심을 심어드리는 단체를 모셨어요. 애국정신 함양과 조국의 평화적 통일, 나아가서 국제평화 유지에도 이바지하는 데 노력하는 곳이 있는데요. 대한민국 무공수훈자회입니다. 자, 이곳의 수장이세요. 박종길 회장님을 저희가 오늘 손님으로 스튜디오로 모셨습니다. 제 옆에 나와 계신데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희 국방 FM이 좋다 청취자 여러분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국방 FM 청취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국토방위에 최선을 다하시는 장병 여러분 반갑습니다. 대한민국 무공수훈자회 박종길 회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무공수훈자회면은 무공 관련 훈장을 받은 분들만 이 협회에 가입할 수 있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당연히 회장님께서도 무공 훈장을 받으셨다는 뜻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아, 어디에서 받으셨는지 일화를 좀 얘기를 해주시면 어떨까요? 예, 제가 보병소대장 시절 베트남전에서 참전을 했습니다. 아, 네. 예, 제가 청룡부대 1대대 2중대 3소대장으로 월남전에 참전을 했죠. 아, 그러셨군요. 예, 소대장의 임무 중 여러 작전을 수행했지만 특히 잊지 못할 전투는 추라이 지역 바타칸 반도에서 벌어진 일명 강구작전이라는 전투가 지역에 크게 남습니다. 그 전투는 1967년 1월 31일 미군 측의 요청에 의해서 투입되었는데요. 예. 주 임무는 미군 수중 탐사반을 보호하고 안전하게 철수시키는 작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미군을 보호하고 탈출시키는 그 작전이 강구작전인데 그 현장에 우리 박종일 회장님께서 그 자리에 있었다는 뜻이잖아요. 그럼요. 아, 생생한 전투 현장을 조금만 들려주시겠어요? 예. 정말 어려운 전투였습니다. 예. 그 당시 저희들은 정강된 소대병력, 항공유도병, 하기반, 포병 관측 등 포함한 57명이 투입되어 가지고 소대 단독 작전을 수행했는데요. 월맹군 1개 대대 병력에 완전 포위되어 고립된 상태에서 전투를 벌였습니다. 상당히 좀 위험한 상황이었군요. 예. 저희 소대원들이 월맹군의 좁혀오는 포위망을 뚫기 위해서는 무장 헬기와 포위병에게 진내 사격을 요청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군도 위험하지만 진내 사격으로 적군이 치명상을 입고 자중질환을 벌릴 때 소대원들이 포위망을 뚫고 탈주를 감행하는 전술을 계획하였습니다. 네. 아니 이게 무장 헬기가 이제 발포를 하는 상황이며 누가 아군인지 적군인지 잘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정말 위험한 상황에서 현장에 계셨다는 뜻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럼 교전이 상당했겠는데요. 예. 그래서 저희 소대원들은 헬리콥터 기총 사격과 포병 진내 사격 직전 틈을 이용해서 제가 지금 기억이 납니다만 고구마밭이 있는 서북쪽 방향 500m를 뛰게 해서 병력을 철수시키면서 적군의 포위망을 돌파한 그야말로 격전을 치룬 전투였습니다. 아,
정말 말씀만 들어도 현장의 그 리얼한 전투장 마치 영화 같은데요. 예, 그 영화 속에 지금 생각해도 정말 아찔하실 것 같아요. 네. 예. 그러면 그때 그 전투를 수행하셨고 그렇게 해서 받은 훈장이 을지무공 훈장이었습니다. 을지무공 훈장. 예. 지덕칠 하사가 당시에 태극 무공 훈장을 받았었고, 예. 제가 국방 FM을 방송을 하다 보면 이제 이런 그 전투를 많이 접하게 되는데, 당시 지덕칠 하사는 워낙 이제 현장에서 전사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많이 들어봤는데 그 현장에 박종일 회장님도 함께 하셨을 줄이야 미처 몰랐습니다. 예. 그 전투에서 당시 위생하사였습니다만 누가 지덕칠 하사가요? 예. 네네. 지덕칠 하사는 8군데 파편상을 입고도 적에게 공격을 퍼부어서 포위망을 탈출을 도왔습니다. 예. 지덕칠 위생하사는 부상당한 자신은 돌보지 않고 부상병에게 오히려 응급 치료를 하면서 부상 전우를 먼저 헬기로 보내는 감투 정신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워낙 전투가 치열했기 때문에 게다가 아군이 57명이면 이렇게 많은 숫자는 아니잖아요. 네, 부상 장병도 상당했겠는데 어땠었나요? 지덕칠 위생하사는 자신의 임무를 완수하기 위하여 당일 밤 12시가 되어서야 마지막 헬리콥터로 후송되게 되었는데요. 예. 헬기 후송 도중 과다 출혈로 안타깝게 전사를 하였습니다. 예. 국가에서는 지덕칠 위생하사의 희생정신과 감투정신의 공적을 높이사 1계급 특징과 동시에 태극 무공훈장을 수여하였고 예. 진해 해군 통제부내에 동상을 세워 매년 2월 1일 지덕칠 추모제를 지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덕칠 하사도 본인의 몸에서 출혈이 났기 때문에 먼저 헬기에 수송이 됐으면 목숨을 건졌을 그렇죠. 수 있는데 예. 부상한 다른 전우들을 먼저 챙겼군요. 예. 지덕칠 하사의 얼굴이 가물가물하시겠어요. 지금도. 기억이 생생합니다. 생생하실 것 같아요. 네. 예. 이런 지덕칠 하사의 희생 정신을 우리가 다시 한번 또 깨닫게 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이 무공수훈자회를 이끌어오고 계신 말씀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무공수훈자회 회장이신데요. 대한민국 무공수훈자회는 어떤 목적으로 설립이 된 단체인가요? 예, 대한민국 무공수훈자회는 1989년 4월 25일에 설립해서 예. 올해로 29주년을 맞고 있습니다. 예, 4월 25일이면 내일이 또 예, 생일이겠네요. 그렇습니다. 예. 그렇군요. 예. 예. 어떤 목적으로 설립이 예, 됐나요? 설립 목적을 말씀을 드리면 예. 대한민국 무공수훈자회는 국가수호 유공자 단체입니다. 예. 자유민주주의 체제 아래서 평화적 조국 통일 달성과 국가 발전에 기여하고 나아가 지역 사회 봉사와 회원들의 복지 정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입니다. 예. 사실 국가수호 유공자면 서울에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전국적으로 다 있잖아요. 예, 조직 그렇습니다. 규모는 어느 정도인가요? 네, 무공수훈자 조직은 전국 16개 시도 지부와 231개 지회로 구성되어 네. 활동 중에 있습니다. 예. 회원 수는 11만 2천여 명이고요. 무공수훈자와 보국수훈자 회원과 유족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 유족회는 유공자인 남편이 돌아가신 분들 중에서 유족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고 예. 사회 봉사활동도 열심히 하고 있는 여성 단체입니다. 예.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유족회 이렇게 구성되어 예, 있고 그렇습니다. 예. 예. 유족회 회원은 어느 정도나 되나요? 네, 유족회 회원도 5만여 명이 되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네요. 예, 예. 그만큼 남편을 잃으신 분들이 많다는 그런 뜻일 것 같습니다. 무공수훈자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6.25 한국전쟁 그리고 베트남전 참전자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연세가 많으실 것 같아요. 유족회 회원분들도. 예, 말씀하신 대로 무공훈장은 전투에서 공을 세운 분들이 받는 훈장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 6.25 전쟁과 베트남전에서 참전자들이 다수를 이루고 있고요. 예. 연세가 70대뿐만 아니라 80대, 90대를 넘는 원료들이 대부분이십니다. 네. 유족회원뿐만 아니라 무공수훈자 또 보국수훈자 많은 분들이 연세가 7, 80, 90대 이 정도. 예, 그렇습니다.
무공수훈자회 회원이 되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가입 절차, 자격 이런 건 어떻게 됩니까? 예, 무공수훈자 회원은 무공훈장이나 보국훈장을 받으신 분이면 모두 회원이 되실 수 있습니다. 예. 전국의 주소지, 지에 가셔서 가입할 수 있고요. 예. 그리고 유족도 이 절차를 통해 가입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훈장을 받으신 분들에게는 정부가 주는 혜택이 있을 텐데 어떤가요? 예, 다양한 혜택이 있습니다. 예. 여기서는 국가에서 지급하는 무공수훈 수당에 대해서만 말씀드리면요. 예. 태극 무훈장은 38만 원을 비롯해 조금씩 차등 지급받고 있습니다. 네. 보훈처나 무공수훈자 홈페이지에 오시면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예. 일단 수당만 말씀드리자면 이 정도이다. 예. 예. 대한민국 무공수훈자회 어떤 일을 하는지 오늘 좀 알아보고자 이렇게 스튜디오로 모셨습니다. 가장 큰 핵심 사업이 홈페이지를 보니까 국가유공자 장례 지원 선양 사업을 하더라고요. 이게 어떤 내용으로 지금 운영이 되는 건가요? 장례 지원 선양 사업은 저희 단체의 역점 사업이고 핵심 사업입니다. 예. 제가 경남 지부장 시절 국가유공자 장례식에는 빠짐없이 조문을 했습니다. 아. 조문을 가서 볼 때마다 국가유공자의 빈소가 너무 쓸쓸해 보여서 마음이 매우 아팠습니다. 예. 나라를 위해 생명을 바쳐 싸우신 분의 빈소가 이렇게 외롭고 빈약하고 무관심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되어서 예. 저와 회원들이 십시일반 주문위를 틀어 장례 지원 선양단을 구성해서 예.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아, 그러면 장례 지원 선양단 분들은 고인이 편안하게 또 명예롭게 가실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했나 봅니다. 예. 회장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빠짐없이 조문을 다 하셨어요. 경남 지부장 시절에.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지금은 또 국가 예산이 편성된 걸로 알고 있는데 어느 정도인가요? 열심히 노력해온 끝에 정부에서도 국가유공자 선양 사업을 높이 평가해서 예. 지금은 예산이 편성되어 지원되고 있습니다. 예. 장례 지원 선양단 운영하기 위해서는 많은 절차와 또 사람이 있어야 되니까 아무래도 자체적으로 인원 구성 등등해서 규정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운영되는지 좀 말씀해 주시죠. 예, 최고의 장례 의전으로 마지막 가시는 길을 외롭지 않고 또 명예롭고 보내드리고자라는 다짐 아래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예. 장례 의전 지원단 구성은 평균 74세고요. 예. 역전의 용사 20명 내외의 규모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조문을 가면 첫째로 태극기와 유골함을 영전에 올려드리고요. 예. 두 번째로 고인의 영년에 태극기 간포식을 갖습니다. 예. 끝으로 단체 조문을 하는데요. 국가보훈처장님과 대한민국 무공수훈자 회장의 조화를 영전에 바칩니다. 그리고 헌화, 고인의 양력, 조사낭독과 고인에 대한 경례로 순서를 진행하고요. 끝으로 고인에 대한 묵념을 진행하는 가운데 조국이 울려 퍼집니다. 이때 유족이나 참석한 분들이 눈물을 많이 흘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국가유공자 장례 의전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네, 회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참 마음이 먹먹해집니다. 선양 사업에 대한 회장님의 의지도 저희가 엿볼 수 있는 것 같고요. 이 사업은 대한민국 무공수훈자회의 역점 사업이자 명품 선양 사업이 되도록 회장인 저와 무공수훈자 회원들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예.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예. 국가유공자분들이 명예롭게 가시게 하기 위해서 참 대한민국 무공수훈자회가 좋은 일을 많이 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무공수훈자회 역할이 참 또 중요하겠구나라는 생각도 하게 되고요. 지금까지 해오신 의전이 많을 텐데 대략 숫자로 말씀을 해주신다면 어느 정도일까요? 네, 저희가 2013년도부터 장례 지원 선양 행사를 해오고 있습니다. 예. 지금까지 국가유공자를
2,100여의 영년을 모셨고요. 예. 5,100여 분에게 태극기를 전달해 드렸습니다. 예. 그리고 유골함도 790여 분께 전달해 드렸습니다. 정말 각 지부에서 열심히 활동을 하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태극기도 직접 전달을 해드리고요. 예, 예. 국가 유공자들이 돌아가셨을 때 영구용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아, 예. 이전에는 태극기를 택배로 전한 때도 있었는데요. 이를 전해들은 대통령께서 국가 유공자에게 태극기를 택배로 보내드리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하시면서 예. 정중한 예우를 갖추라고 지시를 하셨습니다. 예. 그 후로 지난해 9월부터 저희 무공수훈자회가 임무를 맡아 어전 복장을 갖춘 선한강 요원이 정중하게 전달해 드리면서 애를 다하고 있습니다. 정말 잘하고 계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모시다 보면 감동적인 사례도 많이 있었을 것 같아요. 네, 감동적인 사례가 참 많이 있습니다. 기억에 남는 게 있다면 어느 정도 소개를 좀 해주세요. 예, 최근 사연입니다. 동기생이 연면하셨는데 부인도 안 계시고 자녀들도 외국에 나가 있어 장례를 모실 분이 없었다고 합니다. 아, 그런 경우도 네. 있었군요. 예. 물론 장례식장에 조문객도 많지 않았고요. 아. 그런데 경기지부 장례지원 선양대원들이 달려가서 빈소를 지키면서 예. 조문객을 막기도 했답니다. 아, 그렇군요. 예, 영전에 태극기를 전달하고 간포와 단체 조문 거기다가 마지막 운구 봉송 때는 대원들이 도열하여 경례까지 올려 최상의 장례 여전을 해드렸습니다. 네. 참석한 고인의 친지들이나 오신 분들이 큰 감동을 느꼈다고 하면서 네. 국가에 공을 세운 분을 외롭게 보내드리잖아 정말 감사하다고 하시면서 예. 고인의 자제분이 감사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아버님을 외롭게 보내드리지 않고 국가에서 엄숙한 어전을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다고 편지를 보내오시는 등 예. 많은 감사의 사연이 있습니다. 아, 장례 어준을 보고 할아버지에 대한 존경심과 국가에 대한 유공을 알게 되어 매우 뿌듯하고 자랑스러웠다는 손녀분이 편지를 제게 보내왔습니다. 네. 아나운서께서 아. 직접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는데요. 아, 이 편지가 그 편지군요. 네. 아까 어떤 편지인가 했더니 잠깐 읽어드릴게요. 신연선 손녀가 올린 글인데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할아버지 가시는 길을 더욱 뜻깊고 의미 있게 만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할아버지가 국가 유공자인 건 알고 있었지만 어떤 공을 세우셨는지 잘 몰랐습니다. 나중에 할아버지가 무공수훈자셨다는 것을 알게 됐고 선양단 분들께서 직접 할아버지 입관식에 참석하셔서 경건하고 영광스러운 마지막 길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깊이 감사했습니다. 감히 잊고 있었던 선조분들의 용감함, 정의로움, 용기, 위대한 희생, 다시금 상기하게 돼서 뭉클하고 형언할 수 없는 무한한 존경심을 떠올리게 됐습니다. 희생과 의지로 이룩해 주신 대한민국, 더 나은 나라, 더 자랑스러운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 더욱 열심히 살겠습니다. 다시 한번 죄송하고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이런 내용으로 손녀가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예. 정말 선양단에서 좋은 일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외에도 또 다른 미담도 많이 있죠. 그렇습니다. 어떠세요? 예, 전국 16개 시도 지부와 231개 지에서는 연중 봉사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예. 특정적인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요. 예. 충북 지부의 어르신 이발 봉사는 10여 년째 계속되고 있고요. 예. 각 지부 지혜에서는 명절에 어르신을 찾아 생필품을 전달하는 등 예. 수많은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예. 전국 각 지부에서는 연중 지속적으로 전적지와 안보 현장 답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때 환경 정화 활동과 전적비 청소 등을 하고 있고요. 예. 호국 영령을 추모하면서 안보의식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예. 특히
울산 지부에서는 고독사 예방 활동을 펼치고 있는데요. 돌아가신 뒤에 어전을 잘 해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생전에 계실 때 한 분이라도 더 찾아뵙고 말동무가 되어드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되어 찾아뵙고 있다고 합니다. 예. 아프지는 않으신지, 식사는 잘 하시는지, 집에 비는 안 새는지 꼼꼼하게 살펴보면서 자식이 되어 외로움을 달래드리고 있습니다. 예. 우리 회장님께서 참 뿌듯할 정도로 각 지부에서 맹렬하게 활동을 하고 있네요. 이발봉사, 생필품 전달, 전적지 안보 현장 답사, 또 호국 영령 추모, 고독사 예방 활동 등등. 예. 이런 미담을 들으니까 무공수훈자회 앞으로 더욱더 기대가 됩니다. 자, 또 하나 인상적인 소식이라고 한다면 지난 2013년부터 국가유공자 영현 합동봉안식을 하고 있다고 하던데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네,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13번의 국가유공자 영영 합동봉안식을 거행해 왔습니다. 예. 전국 산하에 묻혀 계셨던 국가유공자 유해를 지부별로 파악하여 합동이장과 영현 봉안식을 갖는데요. 예. 전국 광역시도 단체장 기관장들이 참석하여 최고의 선양 의전으로 봉안식을 치루드리고요. 예. 국립현충원이나 호원 등으로 모시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각 지자체장들께서도 참석을 해주시니까 더 보기가 좋은 것 같습니다. 예. 많은 분들의 관심이 필요한 거죠. 앞으로도 우리 호국 영웅들을 위한 영현 봉안식 계속해서 진행이 되죠. 그렇습니다. 올해도 다음 달에 강주 강력시를 비롯해 대구 강력시 등 두 번에 걸쳐 계획되어 있습니다. 예. 정성껏 모실 계획입니다. 예. 국방 FM이 좋다 해서 준비한 조화진이 만난 사람, 오늘은 대한민국 무공수훈자회 박준길 회장님과 함께 말씀 나눠보고 있습니다. 다양한 활동들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자, 이번에는 장진호 전투 영웅 추모 행사, 여기에 대해서 좀 여쭈려고 합니다. 언젠가 대통령께서도 장진호 전투 또 흥남 철수작전이 성공하지 못했다면 대통령도 이 나라 대통령이 될 수 없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기억이 나는데요. 장진호 전투 영웅 추모 행사는 어떤 건가요? 네, 올해로 장진호 전투 영웅 추모 행사는 세 번째 맡고 있습니다. 네. 장진호 전투는 많은 중공군과 적을 괴멸시켰지만 미군의 피해도 매우 컸던 전투였습니다. 예. 분명한 것은 장진호 전투가 성공을 거두지 못했다면 그 유명한 흥남 철수작전이 성공하기 어려웠을 겁니다. 예. 저희는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국군과 자유 대한민국을 위해 희생하신 미 해병대 장병들을 추모하는 것이 당연한 도리라고 생각되어 행사를 기획하게 되었고요. 지금은 생존에 계신 분이 많이 안 계십니다마는 네. 지난해도 미 해병대 장진호 전투 영웅들을 초청하여 명예를 높여드린 바 있습니다. 예. 무공수훈자회가 하고 있는 이 일이 외국군을 위한 추모 행사로 장진호 전투용 추모 행사가 세계에서 유일하다고 합니다. 세계에서 유일. 올해로 세 번째.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께서 언급하기 전부터 이미 해왔던 일이군요. 예, 그렇습니다. 예. 대통령께서 언급했다고 시작한 일이 아니라 이미 대한민국 무공수훈자회는 이렇게 앞서가서 추모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행사 또한 예산이 많이 들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첫해는 책정된 예산이 없었습니다. 예. 회원들이 십시일반 염출한 자비로 행사를 추진했습니다마는 예. 지금은 전투 영웅 추모제 행사의 중요성과 의미를 높이 여긴 국가보훈처에서 예산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다행입니다. 왜냐하면 회원들이 십시일반 객출한 게 너무 많아서 지금. 그래서요. 올해도 10월 중 장진호 전투 영웅 추모 행사가 계획되어 있어 준비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우리 조화진 아나운서님도 이 행사에 꼭 초대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서 같이 추모하는 기회 갖도록 하겠습니다. 회장님 말씀 듣고 나니까 그 열정 또 추진력, 무공수훈자회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저희가
좀 자세하게 알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자긍심도 대단하실 것 같고요. 앞으로 어떤 사업과 활동들 계획하고 계신지 이 사업에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좀 소개를 해 주시죠. 네, 무공수훈자회는 지금까지 해온 일도 적지 않습니다마는 예. 앞으로도 할 일이 참으로 많습니다. 예. 무공수훈자 조직이 전국적으로 16개 시도 지부와 231개의 지회입니다. 예. 현재까지 9개 지부, 13개 선양재훈단을 창단하여 활동 중에 있습니다. 예. 빠른 시일 내 미창단 지부의 창단을 목표로 노력 중에 있습니다. 예. 그러면 미창단 지부는 인원이나 예산이 좀 부족하면 창단이 좀 늦어지고 이런 거네요. 아주 좋은 지적입니다. 예. 하루라도 빨리 전 지부가 선양단을 창단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예. 국가유공자 연면 시 한 분이라도 더 모시는 것이 저희들의 바람입니다. 예. 다만 각 시도 지자체 보훈 업무 관장 부서에서 관심을 더 가지시고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예. 무공수훈자의 선양단은 장래 여전에 나갈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뭐 꼭 국가보훈처뿐만 아니라 각 지자체 관계자분들도 대한민국 무공수훈자에 관심 있는 분들, 많은 분들의 좀 지원과 또 참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더 말씀하실 부분이 있다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끝으로 호국 영웅 영예의 전당을 설립하는 일입니다. 예. 나라를 위기에서 구하고 지키기 위해 생사를 가리지 않고 6.25 전쟁과 월남전 참전 그리고 국토 방위를 위해 전후방 최일선에서 혁혁한 전공과 안보의 일생을 날에 바쳐 무공훈장과 보고훈장을 받은 대한민국 무공수훈자를 영예의 전당 등재함과 동시에 전국에 산재되어 있는 관련 기념품이라든가 유품 등을 수집하고 전시하여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나라 사랑 교육장으로 활용함과 어울러 국가관과 안보관을 확보하게 갖도록 하는 장으로 만드는 것이 이 사업을 추진하는 가장 큰 뜻이 있습니다. 예. 호국 영웅 영예의 전당. 하루빨리 좀 설립이 되어야겠습니다. 예, 많은 분들에게 안보의식을 높여주는 그런 공간이 될 것 같습니다. 상징적인 그런 역할을 하는 곳이 반드시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잘 완성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회장님께서 설명을 너무나 잘 해주셔서 저희가 대한민국 무공수훈자회가 어떤 곳인지 정말 자세하게 알 수 있어서 참 좋았고요. 끝으로 지금 대한민국 수호에 여념이 없는 우리 국군 장병들 또 우리 방송 듣고 계신 청취자분들께도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장병 여러분 사랑합니다. 어떤 말로도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장병들의 노고는 크다고 봅니다. 예. 현재 지키고 계신 그곳이 가장 역사적이고 의미 있는 우리의 산하 영토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보람과 자긍심으로 군 생활을 멋지게 하시기 바랍니다. 청취자 여러분, 우리 모두가 대한민국입니다. 안보의 중요성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에 더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만 최선을 다하여 건강하고 튼튼한 대한민국을 완성해 나가는데 힘을 합치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앞으로 많은 일을 해 나가셔야 될 것 같은데요. 예, 대한민국 무공수훈자회 단체 하나만 나아가서는 좀 부족합니다. 우리 많은 분들의 관심이 어느 때보다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야 더 국가유공자분들이 명예롭게 이 세상을 떠나실 것 같습니다. 회장님 보내드리면서 저희가 노래 한 곡을 좀 들으려고 하는데 신청곡이 있으시죠? 네. 네. 이 곡을 서유석이 홀로아리랑 청해 주셨는데 선곡한 이유가 있으세요? 저희들 생활과 그다음 뭐 거의 같은 무명의 용사들을 위해서 그 바람을 신청한 곡입니다. 예. 자, 그러면 서유석이 홀로아리랑 전해드리면서 우리 회장님과 작별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아주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국방 FM이 좋다에서 준비한 조화진이 만난 사람. 오늘은 대한민국 무공수훈자회 박종길 회장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서유석이 전합니다. 홀로아리랑.
저 멀리 동해 바다 외로운 섬 오늘도 거센 바람 불어오겠지 조그만 얼굴로 바람 맞으리 독도 약한 밤에 잘 잤느냐 아리랑 아리랑 홀로 아리랑 아리랑 고개를 넘어가 보자 가다가 힘들면 쉬어가더라도 손잡고 가보자 같이 가보자 금강산 맑은 물은 동해로 흐르고 설악산 맑은 물도 동해 가는데 우리네 마음들은 어디로 가는가 언제쯤 우리는 하나가 될까 아리랑 아리랑 홀로 아리랑 아리랑 고개를 넘어가 보자 가다가 힘들면 쉬어가더라도 손잡고 가보자 같이 가보자 서유석의 홀로아리랑 듣고 오셨습니다. 오늘 국방 FM이 좋다에서 준비한 조아진이 만난 사람 청취해 주신 분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대한민국 무공수훈자의 박종길 회장님 출연해서 여느 아이돌 못지않은 인기를 과시하셨는데요. 이 대한민국 무공수훈자회 전국에 16개 시도 지부가 있고 231개 지회가 있는데 모두 다 청취를 하신 것 같습니다. 9160님 부천에서, 2403님 고양시에서, 2471님 포항지회, 2229님 울산, 5205님 영주대의원, 5874님 경북 안동지회, 9684님 하남시지회, 전국 각지에서 오늘 방송을 청취해 주신 것 같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0521님께서 주파수 돌리다가 듣게 됐어요. 영화로만 보던 격렬했던 전투에 직접 참전하셨다니 참으로 존경스럽습니다. 유공자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지금의 저희가 있다는 걸 잊지 않고 살아야겠어요. 감사합니다. 예, 오늘 아마 많은 일반 청취자분들에게 이런 느낌 그대로 박종규 회장님께서 전달해 주셨습니다. 2649님 처음 문자 주셨어요. 고인의 손녀분이 쓰신 편지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철 몰랐던 손녀가 철든 그런 내용이 적힌 편지. 할아버지가 무공수훈자셨는데 어떤 일을 하셨는지 잘 몰랐다가 드디어 잘 알게 됐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4002님 무공수훈자회 아주 좋은 일 하시네요. 특히 유공자 장례 지원 행사를 통해서 후손들의 나라 사랑 정신이 더욱더 커질 것 같습니다. 예. 정말 엄숙하고 경건하게 장례를 치르도록 도움을 주고 계십니다.
4113님, 회장님 말씀대로 국가유공자의 마지막 가시는 길까지 여기에 걸맞는 예우가 주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3673님, 장진호 전투 영웅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을 위해서 희생한 외국 참전 용사들을 위해서도 많은 관심이 주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또 국가보훈처에서도 참전 용사 유가족분들, 그 가족분들, 또 참전 용사분들 직접 저희가 국가보훈처가 초청을 해서 그분들을 우리나라에 모시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3748님, 소중한 시간 내서 무공수훈자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신 국군방송에 감사드립니다. 문자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제 퀴즈 정답 발표해드려야죠. 오늘 퀴즈 정답은 육군에서 SNS를 통해서 라이브 방송을 하고 있는 이 방송 이름은 무엇일까요가 문제였죠. 정답은 2번 육개장이었습니다. 육군 개혁의 장터의 약자예요. 육개장. 7937님께서 고3 남학생이라 저도 이제 군대 얼마 안 남았는데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하고 문자 주셨어요. 고맙습니다. 아마 이 방송 청취하신다면 또 시청하신다면 많은 군과 관련된 정보들 얻으실 겁니다. 자, 오늘 퀴즈 정답 보내주신 분 가운데 휴대전화 끝번호 7937님, 1532님 두 분께 저희가 준비한 선물 보내드리면서 오늘 이 시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조아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